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시장 경제를 구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도덕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부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국부론의 내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왜 썼을까요? 어떤 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세력을 반대하여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국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알지만 아담 스미스가 그런 책을 쓴 취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살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가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그가 추구한 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부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부론의 키워드는 분업, 이기심의 긍정,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먼저 부의 원천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부를 높이 쌓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분업 및 전문화를 해야 합니다. 분업과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은 필수적입니다. 사업가가 분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고용해야 하고 재고도 많이 구매하는 것이 자본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제순환은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유경쟁은 개인들의 이기심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두의 부를 증가시켜줍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부론이 나온 1776년 당시 유럽은 중상주의 경제였습니다. 중상주의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한 경제체제입니다. 중상주의의 목표는 국가의 금과 은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 금과 은으로 바꿔오는 방법, 그리고 금과 은을 직접 캘 수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특정 상인들과 결탁하여 외국의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외국 상인들은 국내에 물건을 팔 때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출 위주의 무역업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또한 각 국가들은 서로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 자국 기업들만 챙겨주다 보니 국가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국가들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모든 것은 일반 국민들의 부를 소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지키기 위한 방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상주의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로울 게 없었습니다. 값싼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질 나쁜 자국 제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이런 손해는 특권 상인과 거대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됩니다. 국가는 그들을 지켜주고 경쟁이 없어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벌어들인 금과 은을 과시하며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을 부립니다. 아담 스미스는 금과 은을 그저 교환의 매개체 화폐일 뿐 국민의 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의 창고에 금과 은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삶이 고단한데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상당 부분은 중상주의 비판에 할애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 국가와 결탁한 특권계층과 거대 기업들을 비판하고자 국부론을 쓰고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부가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멀리 깊숙하게 퍼져나가 일반 국민들의 부가 축적되어 자본주의가 더 빠르게 발전되길 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세기 이후 국부론은 그 내용은 그대로 하고 비판하는 대상만 바뀌어져 이용되어 왔습니다. 국부론이 출시되던 시기에는 당시 특권계층을 저격하기 위한 책이었지만 지금의 국부론은 오히려 거대 자본가들에 의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거대 자본가들은 규제를 원치 않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원합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통한 자유경쟁은 보이지 않는 벽을 통해 확실한 우월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은 국부론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담 스미스가 중시한 정의와 도덕감은 자취를 감췄고
특권 계층을 저격하고 일반 국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꿈꿨던 그의 개혁적 사상도 잊혀졌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만을 강조했으며 그의 이론을 입맛대로 해석하다 보니 아담 스미스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학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영국 아담 스미스 연구소 소장인 에이먼 버틀러는 중상주의 하에 특권 계층을 저격했던 아담 스미스는 부자들의 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학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답답할 만한 아담 스미스의 진심을 모두가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